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추나무 전문 지식을 모두 공개합니다. 특히 집에서 대추나무 키우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대추나무 가지치기가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대추나무를 키우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가지만 자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20년간 대추나무를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지치기는 과학입니다. 대추나무의 생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어요. 대추나무는 다른 과수와 완전히 다릅니다. 사과나무나 배나무와는 생장 패턴이 달라요. 대추나무만의 독특한 습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대추나무의 독특한 생장 특성. 대추나무는 매년 원줄기에서 덧가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다른 나무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주화가 덧가지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덧가지의 정보우세성 때문에 신초 발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수영을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초보 시절에 가장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원줄기에서 새 가지를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덧가지를 제거한 후 주화 위 1cm 지점에 작은 상처를 냅니다. 폭 1mm, 길이 1cm 정도로요. 이렇게 하면 발화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 과수원에서 실험한 결과 발화율이 40% 이상 증가했어요. 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대추나무는 1년생 결과지 과수입니다. 당년에 자란 새 가지의 잎줄기 여백에서 꽃눈이 형성돼요. 그 해에 바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 감나무랑 비슷한 특성이죠. 이 점을 이해하면 가지치기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추나무가 햇빛을 사랑하는 이유. 대추나무는 발화 온도가 높습니다. 보통 12도에서 15도 정도 되어야 발화를 시작해요. 그래서 4월 하순이 되어야 겨우 눈이 틉니다. 다른 과수들보다 훨씬 늦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추나무는 내음성이 약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충분한 햇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봤는데요. 광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결실률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반대로 80% 이상 유지하면 과실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져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겨울철 휴면기 전지는 기본이고요. 여름철 생육기에도 도장지 제거와 순자르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결실률과 과실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수세 판단이 가지치기의 시작입니다. 대추나무 가지치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수세 판단입니다. 나무의 세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수세에 따라 가지치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세가 강한 나무부터 살펴볼까요? 신초 길이가 35cm 이상으로 깁니다. 2차 생장가지와 도장지가 엄청 많이 발생해요. 나무 줄기 색이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대추 착색이 불량하고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잎은 진한 녹색이고 늦가을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나무는 영양 생장이 과도한 상태예요. 강전정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눈을 남겨서 약전정을 해야 해요. 생식 생장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햇빛을 가리는 가지는 기부에서 솎아내고요. 발육지보다는 중간 정도 세력의 가지를 제거합니다. 반대로 수세가 약한 나무도 있습니다. 신초 길이가 30cm 이하로 가릅니다. 도장지가 거의 없고 짧은 과지가 많아요. 줄기색은 붉은색에 가깝습니다. 잎이 일찍 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대추 색은 좋은데 크기가 작습니다. 이런 나무는 수세 회복이 급선무예요. 눈을 적게 남기고 강전정을 합니다. 약한 가지는 과감하게 솎아내고요. 발육지와 도장지는 최대한 많이 남깁니다. 밑으로 처진 가지는 절단해서 갱신해야 해요. 제 경험상 수세 판단만 정확히 해도 성공 확률이 70%는 올라갑니다. 집에서 대추나무 키우기 시작하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대추나무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마당이나 베란다에서 대추나무를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추나무 묘목을 구입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2년생 묘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어린 묘목은 활착률이 떨어지고요. 너무 오래된 묘목은 적응이 어렵습니다. 줄기가 곧고 상처가 없는 것을 고르세요. 뿌리가 충실하게 발달한 것이 좋습니다. 심을 장소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 곳이어야 해요. 대추나무는 햇빛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택하세요. 물이 고이는 곳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뿌리가 썩을 수 있거든요. 화분에 키울 경우 크기가 중요합니다. 최소 50리터 이상의 큰 화분을 준비하세요. 작은 화분에서는 제대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심는 시기는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이 가장 좋아요. 가을에 심는 것도 가능하지만 봄 심기가 더 안전합니다. 심을 때는 구덩이를 넉넉히 파야 합니다. 뿌리가 충분히 펼쳐질 수 있을 만큼요. 밑바닥에 퇴비나 부엽토를 깔아주면 더 좋습니다. 묘목을 넣고 흙을 채울 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흙을 조금씩 넣으면서 다져줍니다. 심은 직후에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해요. 뿌리가 흙과 밀착되도록 말이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과습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추나무는 건조에 강하지만 과습에는 약하거든요. 일반적인 대추나무 전지 시기 완벽 정리. 이제 가장 중요한 전지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언제 가지를 쳐야 하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나무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최악의 경우 고사할 수도 있어요. 대추나무 전지의 최적 시기는 겨울입니다. 나무의 생육 활동이 완전히 멈춘 휴면기에 해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12월부터 3월 초순까지입니다. 이 시기가 왜 좋을까요? 나무가 잠들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액 이동이 거의 없어서 상처 회복이 빠릅니다. 병원균 감염 위험도 낮아요. 12월은 이제 막 휴면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얼음이 얼기 시작할 때부터 전지를 시작할 수 있어요. 1월과 2월은 가장 추운 시기인데요. 이때 전지를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가지가 얼어서 자르기가 더 쉬워요. 3월 초순까지는 전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월 중순 이후는 피하는 게 좋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수액 이동이 시작되거든요. 이때 가지를 자르면 수액이 흘러나옵니다. 나무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3월 하순부터 4월은 절대 금지 시기예요. 발화 직전이나 발화 중에 전지하면 나무가 크게 약해집니다. 저도 초보 시절 이 실수를 했었어요. 4월에 전지를 했다가 나무 한 그루를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그 후로는 반드시 3월 초순까지만 전지를 마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날씨 예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은 피하는 게 좋아요. 너무 추운 날 전지하면 절단면이 동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맑고 바람이 적은 날을 선택하세요. 비 오는 날이나 직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절단면으로 빗물이 들어가면 병균이 침투하기 쉬워요. 하루 중에는 오전이 가장 좋습니다. 오후보다 온도 변화가 적거든요. 전지 도구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전지 가위는 날이 예리해야 해요. 무딘 가위로 자르면 절단면이 찢어집니다.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 병균 감염 위험이 높아져요. 톱은 중간 크기 이상의 굵은 가지를 자를 때 사용합니다. 이것도 날이 날카로워야 해요. 소독약도 필수입니다. 전지 전후로 도구를 반드시 소독해야 해요. 병균이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처 치료제도 준비하세요. 발코트 같은 전문 도포제가 좋습니다. 굵은 가지를 자른 후 절단면에 발라줍니다. 빠른 회복을 돕고 병균 침입을 막아줘요. 겨울철 전지 작업의 구체적 방법.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전지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나무 전체를 관찰합니다. 어떤 가지를 남기고 어떤 가지를 제거할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무작정 자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제거해야 할 가지부터 찾아봅시다. 첫째, 병들거나 말라 죽은 가지입니다. 이런 가지는 즉시 제거해야 해요.
병균의 온상이 되거든요. 둘째, 안쪽으로 향하는 가지입니다. 수관 내부로 자라는 가지는 햇빛을 가립니다. 과감하게 잘라내야 해요. 셋째, 서로 교차하거나 겹치는 가지입니다. 이런 가지들은 마찰로 상처가 생깁니다. 둘 중 하나는 제거해야 합니다. 넷째, 수직으로 곧게 자라는 도장지입니다. 영양분을 많이 소모하지만 결실은 적어요. 기부해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밑으로 처진 약한 가지입니다. 이런 가지는 햇빛을 잘 받지 못합니다. 생산성이 낮으니 제거하세요. 자르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큰 가지부터 먼저 제거하고요. 그 다음 중간 가지, 작은 가지 순으로 진행합니다. 절단면은 가능한 한 매끄럽게 만들어야 해요. 톱질을 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자릅니다. 그래야 껍질이 찢어지지 않아요. 굵은 가지를 자를 때는 3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가지 아래쪽을 1분의 1 정도 톱질하고요. 그 다음 위쪽에서 완전히 자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게 때문에 껍질이 찢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절단 위치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가지 기부의 팽대부 바로 위에서 자르세요. 너무 가까이 자르면 원줄기가 손상됩니다. 너무 멀리 자르면 고사 부분이 많이 남아요. 절단 후에는 반드시 상처 치료제를 발라줍니다. 특히 지름 2cm 이상의 굵은 가지는 필수예요. 도포제를 골고루 펴 바르세요. 전지를 마친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잘라낸 가지들은 모아서 태우거나 땅에 묻으세요. 방치하면 병해충의 서식처가 됩니다. 주지 구성의 핵심 원리. 대추나무에서 주지 구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지는 나무의 골격이 되는 중심 가지예요.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주지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세요. 가지가 많으면 대추도 많이 열릴 거라고요.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주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수관 내부의 햇빛이 부족해집니다. 꽂는 분화가 감소하고요. 결실이 수관 외부에만 치우칩니다. 전체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해요. 나무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수고가 높아져서 전정이나 수확이 불편하거든요. 그럼 주지는 몇 개가 적당할까요? 나무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어린 나무일 때는 7개에서 9개 정도 유지합니다. 여러 후보지를 두고 관찰하는 거예요. 나무가 성숙하면서 점차 줄여나갑니다. 최종적으로는 5개에서 6개만 남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주지 수예요. 제일 단 주지의 높이도 중요합니다. 지면에서 60cm에서 70cm가 적당해요. 너무 낮으면 거름주기나 방제 작업이 불편합니다. 장마철에 흙탕물이 튀어서 병이 생기기도 해요. 너무 높으면 수확이 어렵습니다. 주지 간 간격도 규칙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1주지와 제2주지 사이는 50cm에서 60cm예요. 제2주지와 제3주지 사이는 40cm에서 50cm입니다. 제3주지 위로는 30cm에서 40cm 간격으로 배치하세요. 이렇게 하면 수관 전체에 햇빛이 고르게 들어갑니다. 평면 각도도 신경 써야 해요. 주지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120도 간격으로 배치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나선형으로 올라가면서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지끼리 겹치지 않습니다. 모든 주지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주지의 분지 각도도 중요합니다. 수평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각도가 좁으면 나무가 너무 높이 자랍니다. 화화 형성도 불량해져요. 가지 유인 작업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끈이나 유인 클립을 이용하세요. 어릴 때부터 각도를 넓게 유지하면 나중에 편합니다. 나무 나이별 맞춤 가지치기 방법. 대추나무 가지치기는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1년생, 2년생, 5년생, 10년생 모두 방법이 다르거든요. 각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정식 1년째 나무부터 시작합니다. 묘목을 심은 해 3월 하순에 첫 전지를 해요. 주간 길이를 3분의 1 정도 잘라줍니다. 70cm에서 90cm 높이로 맞추세요. 묘목이 너무 가늘고 약하면 어떻게 할까요? 과감하게 30cm만 남기고 자릅니다. 1년간 튼튼한 원줄기를 다시 키우는 거예요. 정식 2년째는 더욱 중요합니다.
겨울에 주간 연장지를 50cm에서 60cm로 자릅니다.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지연 절단을 해요. 새 가지가 10cm 정도 자랐을 때입니다. 신초 끝을 5cm에서 10cm 잘라주세요. 그러면 분지 각도가 넓은 새 가지가 아래에서 나옵니다. 직립하는 도장지는 초기에 제거하고요. 나머지 가지는 그대로 두고 성장을 지켜봅니다. 정식 3년째와 4년째는 주지 후보지를 양성하는 시기예요. 전년과 같은 방법으로 주간 연장지를 자릅니다.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의 지연 절단도 반복하고요. 전년에 양성한 주지 후보지도 관리해야 합니다. 연장지 끝을 살짝 잘라서 성장을 조절하세요. 수영에 방해되는 가지는 제거합니다. 정식 5년째와 6년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영구 주지를 최종 선정하거든요. 10여 개의 주지 후보지 중에서 고릅니다. 나무 전체의 균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해요. 제일 주지부터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지면에서 60cm에서 70cm 높이에 있어야 해요. 분지 각도가 넓고요. 가능하면 남쪽을 향한 가지가 좋습니다. 제2주지는 제일주지로부터 평면 각도 120도 위치에 있어야 해요. 간격은 50cm에서 60cm 위쪽이고요. 제3주지도 같은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제2주지로부터 평면 각도 120도 위치에요. 간격은 50cm에서 60cm 상부입니다. 제4주지와 제5주지도 동일한 원칙으로 선정하세요. 선정된 주지는 끝을 약간 잘라서 성장을 조절합니다. 주지 성장을 방해하는 가지는 제거하고요. 너무 직립하거나 세력이 강한 가지도 약화시켜야 합니다. 정식 7년 이후는 성목기입니다. 이제 영구 주지가 명확하게 보여야 해요. 나머지 후보지들은 점진적으로 솎아냅니다.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거예요. 주간의 발육을 억제하다가요. 최종적으로 최상단 주지 위를 절단합니다. 수영이 주간형에서 변칙 주간형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10년 이상 자란 나무는 관리가 쉬워집니다. 선단부 주지의 각도가 고정되어 직립하지 않거든요. 최상단 주지를 완전히 제거하고요. 발코트 같은 도포제로 절단 부위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세가 안정화됩니다. 여름철 순자르기의 중요성. 가지치기는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름철 생육기에도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 바로 순자르기입니다. 순자르기는 신초 정리 작업이에요. 불필요한 새 가지의 끝을 잘라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대추나무는 박년생 새 가지의 여백에서 결실합니다. 새 가지 관리가 곧 수확량과 직결되는 거예요. 묵은 가지에 착과시킬 때와 새 가지에 착과시킬 때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묵은 가지 착과부터 설명할게요. 묵은 가지에서 발생하는 잎줄기에 대추를 달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잎줄기만 남기고 새순을 잘라냅니다. 새순이 자라나는 대로 2회에서 3회 반복해서 잘라주세요. 불필요한 영양 소모를 막는 거예요. 영양분이 과실 발달에 집중되도록 유도합니다. 새 가지에 착과시킬 때는 더 정교해야 해요. 주당 10개에서 13개 정도의 새 가지를 남깁니다. 새 가지가 30cm 정도 자랐을 때가 적기예요. 대략 6월 상순에서 중순경입니다. 이때 순 마감 작업을 합니다. 새 가지당 1개에서 3개의 측지만 남기고요. 나머지는 모두 잘라냅니다. 이렇게 하면 몇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 가지 찢어짐을 방지합니다. 대추가 많이 달리면 가지가 무게를 못 이기거든요. 둘째 수량을 조절해서 대과제이의 쓰개 속 생산을 돕습니다. 과실수가 적으면 하나하나가 크게 자라요. 셋째 불필요한 영양 소모를 최소화합니다. 남은 과실의 비대를 촉진하는 거죠. 상품 가치가 크게 높아집니다. 순자르기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늦게 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미 영양분이 분산되어 버렸거든요. 너무 일찍 하면 새순이 또 나옵니다. 6월 상순에서 중순이 가장 적기예요. 제 과수원에서는 이 시기를 철저히 지킵니다. 순자르기 방법도 중요해요. 손으로 새순을 꺾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부드러운 새순은 손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굳어진 순은 전지 가위를 사용하세요. 깨끗하게 절단해야 상처가 빨리 아뭅니다. 도장지 관리의 핵심 전략.
대추나무를 키우다 보면 도장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도장지는 수직으로 곧게 자라는 강한 가지예요. 생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영양분을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하지만 결실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장지를 골칫거리로 여깁니다. 무조건 제거해야 할까요? 사실 도장지도 잘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수세가 약한 나무에서는 도장지를 남겨야 해요. 나무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반대로 수세가 강한 나무에서는 도장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영양 생장을 억제하고 생식 생장을 촉진하는 거죠. 도장지 제거 시기는 생육기 내내입니다. 발견하는 즉시 제거하는 게 좋아요. 5월부터 8월까지 계속 관찰하세요. 제거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부에서 완전히 잘라내면 됩니다. 중간에서 자르면 또 새로운 도장지가 나와요. 주지나 원줄기에 붙은 부분부터 제거하세요. 가끔 도장지를 결과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강한 도장지의 끝을 적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추나무 가지치기와 재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나무의 생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추나무만의 독특한 습성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적절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시기를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전지는 12월부터 3월 초순까지만 하세요. 순자르기는 6월 상순에서 중순이 적기입니다. 각 작업의 적기를 놓치지 마세요. 셋째, 수세에 맞춰 관리하는 것입니다. 강한 나무와 약한 나무는 접근법이 달라요. 나무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하세요. 넷째, 주지 구성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지 수를 욕심내지 마세요. 5개에서 6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섯째, 햇빛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대추나무는 햇빛을 정말 좋아합니다. 광투과율 80% 이상을 유지하세요. 여섯째, 병해충 방제를 예방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건 어려워요.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꾸준한 관찰과 관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여덟째,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작업을 했는지 기록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아홉째,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대추나무는 빨리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몇 년간 꾸준히 관리해야 좋은 결실을 봅니다. 열째, 공부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재배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고 적용하세요. 저도 20년간 대추나무를 키우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습니다. 지금은 매년 안정적으로 좋은 대추를 수확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번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대추나무는 정성을 들인 만큼 보답하는 나무예요. 여러분의 정성이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질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대추나무 키우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델라플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